네, 좋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진 않죠. 그죠? 네. 핵심 부분만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보시고 한번 정리만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이제 당시가 연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8주간 쭉 달려갈 겁니다. 8주가 이제 빡셀 건데 쭉 정리를 해보면, 이제 당연히 용어니까 기본적인 용어 정리는 한번 쭉 해야 됩니다. 그죠?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항, 즉 이제 이런 각각의 내용들을 전부 다 이제 항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 또는 문자의 고보로 이루어진 내용들을 우리는 이제 항이라 약속하겠고, 그 다음 이제 개수, 이게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이제 x의 개수는 x를 제외한 다음에 마이너스 2가 개수겠고, 그 다음에 x의 개수 3 이거겠고, x제곱의 개수는 5가 되겠습니다. 단항식은 이제 이 각각을 전부 다 단항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다항식은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이니까 이제 여기서 필요한 부분은 어디까지 유라 포함을 시키겠다? 뭐 어디까지? 한 개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얘네는 하나로 특히 OX 같은 경우는 하나로 이루어졌지만 전부 다 단항식도 다항식에 포함된다. 네, 이 부분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차수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네, 특정한 문자에 대해서 가장 높은 항의 차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x에 대해서는 x가 제일 높은 게 3차고 y에 대해서는 y에 대해서는 4차겠고, 이제 혹시 중요한 게 이제 x, y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당연히 x, y에 대해서는 2차를 더한 4차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상수항 같은 경우는 특정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그냥 숫자만 있는 항을 이야기하겠다. 아까처럼 이제 마이너스 6 같은 친구였죠. 그러니까 동류항은 특정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같은 항. 예를 들어서 x제곱이 5가 있고 뒤에서 마이너스 6x제곱이 있다면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뒤에만 보더라도 차수가 지금 똑같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얘가 x제곱이고 얘도 x제곱이니까 이 친구 동류항이어서 보통 묶어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 여기까지였고, 예.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차수와 2차항 계수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다뤘는데, 여기서도 이제 조금 중요한 게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제 y에 대한 상수항 보면은 뭐라고 할 수 있겠다, 유라? 마이너스 6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부분만 좀 짚으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본 교재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연히 이것도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순서를 바꾸거나 방금 말했던 것처럼 동류항끼리 묶어서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동류항끼리 묶을 건데 정리를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차수가 높은 거에서 낮은 항으로 내림차순하는 게 있고, 또 낮은 거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x 더하기 8 이렇게 표현을 하지 이제 8 더하기 x 이렇게 잘 표현을 안 하거든요. 또는 x제곱 더하기 8 더하기 x제곱, 우리는 이쪽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보통 우리는 무슨 차순으로 정리하겠다?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겠다. 이것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기준이 되는 문자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냥 정리하면 x에 대해서 무조건 정리하면 안 되고, 내가 x를 기준으로 뒀나? 아니면 y를 기준으로 뒀나? 아니면 z를 기준으로 뒀나? 기준점이 중요하고, 이제 그걸 제외한다면 무조건 두 번째로는 상수 취급한다. 이제 요거가 이제 다음 중요한 포인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넘겨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네. 이것도 이제 x랑, 그죠? 항상 이제 문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x에 대해서 정리할 건가, y에 대해서 정리할 건가, 또는 이제 정리 방법이 내림차순인가 아니면 오름차순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또 봅시다. 다항식에 이제 덧셈과 뺄셈인데, 근데 이제 괄호가 있는 거 풀어주고, 또 내림차순, 일단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동류항끼리 묶어서 정리한다. 요거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할 것 같아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항상 뭐 개념보다는 문제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질도 하나 체크해 보면은 당연히 교환법칙, 순서 바꿔서 연산하는 거 되고, 그냥 결합법칙, 내가 앞에 거 두 개를 묶나 뒤에 거 두 개를 묶나, 동일했다. 요거까지도 이제 표현했고,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수의 연산이랑 동일하다. 우리가 다항식의 연산도 수의 연산과 동일하다. 어디에 대해서는 당연히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는 동일하다. 여기까지 이제 포인트 잡고 쉬운 내용들은 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것도 쭉 넘어갑니다. 쉬운 내용들은. 네, 계산도 괜찮죠. 특히 이제 아까도 3번 내용을 좀 강조했던 게 3번도 지금 이 상태에서 다 일일이 넣어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요거를 일단은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b라고 정리를 한 다음에 이 상황에서 각각을 a 자리에 넣어주시고 b 자리에 넣어준다면 연산이 훨씬 더 간결하겠다. 이것도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에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거는 이제 각각의 부호를 뭐 하겠다? 바꾸겠다. 네, 그 다음에 어떤 a라는 다항식 앞에 k가 곱해져 있다면 안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연산하겠어요? 각각을 전부 다 뭐해서? 무슨 법칙에서? 분배하겠다. 그죠? 여기까지도 너무나도 쉬운 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연산할 수 있겠어요? 1번은 2a 마이너스 b 플러스 3c. 그 다음에 2번은 2a 플러스 2b 마이너스 3c 플러스 6a.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는 거죠. 뭐로? 8a 그 다음에 2b 마이너스 3c라고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연산하는 데는 좋겠다라는 거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요거 쭉쭉 쉬운 것들은 넘어갈게요. 괜찮죠? 네, 우리가 문제 풀었던 거니까 쭉쭉 넘어가 주시고 쭉쭉 색깔이 넘어가네. 이걸 누르니까 네. 너가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쵸? 색깔이. 네. 색깔이 넘어가. 페이지가 넘어가야 되는데. 네, 보겠습니다. 색깔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볼게요. 이제 이 정도 문제풀이는 쉬울 것 같아요. 변형 문제 이 정도 넘어가고 발전 문제 하나만 좀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이런 것들 좀 봐야 괜찮죠.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보조선들이 많이 필요한데 일단 이제 항상 이제 원이 나오면 중요한 게 뭐죠? 원의 원심, 중심과 이런 교점을 적절하게 이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이런 보조선들이 중요합니다. 그죠? 네. 그럼 편의상 이제 OC를 이제 X 그 다음은 CD를 X 지금 이거 더하기 이게 X 플러스 3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OC 얘를 A라고 하고 가해서 가주권을 우리가 조금 바꿔볼게요. 우리가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이거 어떻게 되죠? A 더하기 B는 다시 Y 플러스 3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괜찮죠? 그 다음 두 번째로 DA도 DA라 둘 필요 없어. DA는 OC의 몇 배니? 그죠? 왜냐면 여기 원삼각형이라 했으니까 직사각형이라 했으니까 두 배로 바로 가져야 돼요. 그죠? 그럼 두 배로 가주면 몇 X 나주권도 우리가 정리할게. 몇 A? 2A. 그 다음에 AB도 당연히 AB는 뭐랑 똑같니? 그죠? AB는 CD랑 똑같나? 그죠? 그럼 뭐라 들 수 있겠어요? 플러스 B라 들 수 있겠고. 그죠? 그럼 BO는 뭐랑 똑같아요? OC랑 똑같은 A를 몇 A라고 하면 되겠죠? 3A는 이제 3X 플러스 Y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죠? 네, 우리가 그래서 연산만 해주면은 첫 번째 이제 아래에서 위에 거 빼주면 몇 A만 남아요? 2A죠. 2A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2X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맞나요? 결국 우리가 넓이를 나타내라 했으니까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몇 X 더하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결국? 2X 곱하기? 2A 곱하기? 그죠? 우리가 어차피 표현해야 되는 건 2AB가 답이에요. 괜찮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2A는 구했어요. 그럼 이제
B만 구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 A가 결국 뭐니까? 그죠? A가 X 플러스 1이니까, 이제 여기다가 X 플러스 1 해주면 B도 나오죠. B는 어떻게 나오지? 그죠? Y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네, 곱해주면은 2 곱하기 B는 네, 2x 플러스 2 곱하기 y 플러스 2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미지수도 잘 a라는 b라는 걸로 잘 정리해서 뭐만 좀 정리를 잘 해주면 되겠다. 연산만 꼼꼼하게 실수만 안 해주면 되겠다. 네, 쉬운 내용들은 쭉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했으니 이제 곱셈으로 넘어갑니다. 잘 정리하면서 따라옵시다. 네. 다항식의 곱셈입니다. 다항식 곱셈. 다항식 곱셈에 대한 연산 법칙을 우리는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는가? 첫 번째, 곱셈도 마찬가지로 연산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첫 번째, 교환 법칙. 그다음 두 번째, 결합 법칙. 이건 아까 뭐에서도 나왔던 거예요? 덧셈, 뺄셈에서 나왔던 거죠. 예, 거기서도 나왔던 것처럼 결합 법칙 성립한다. 그러니까 수의 연산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수의 연산 법칙이랑 다를 바가 없다. 1 곱하기 2나 2 곱하기 1이나 똑같다. 그죠? 네,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은 것처럼 이것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추가되는 게 이제 분배 법칙이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요거예요. 분배 법칙. 네. 분배 법칙은 우리가 이제 A 곱하기 B, A 곱하기 C, 그 다음 반대로 A 곱하기 C, B 곱하기 C 형태로 되는 게 우리가 분배 법칙이죠. 맞나요? 네.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수의 연산에서 성립했던 대로 여기서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곱셈에서 추가되는 거는 분배 법칙이 추가가 되죠. 네, 어려운 건 아니니 잘 기억만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앞에 것만 쓰시고, 네, 앞에 것만 쓰고 넘어갑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는 전개를 어떻게 할 거냐 식을 전개는 말 그대로 어려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괄호를 푼다가 그냥 전개입니다. 그죠? 전개. 네, 네, 전개. 괄호를 푼다까지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하나를 봅시다. 이제 단항식과 단항식이 곱해져 있는 형태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중학교 때 배운 지수법칙을 잘 활용을 해줘야 돼요. 지수법칙 잠깐만 우리가 응용해 볼까요? 지수법칙 정리 한번 해보죠. 첫 번째,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죠? a의 n 플러스 n으로 정리했던 거 기억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a의 m제곱에서 a의 n제곱을 나눈다고 하네요. 네. 나누면 이건 사실 세 가지로 좀 정리가 됐거든요. 네. m이 n보다 크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줬죠? a에서 n-n이고, 당연히 야 m하고 n하고 똑같으면 그냥 1이겠죠. 10억에서 10억 나누면 1이듯이. 그래서 m을 n보다 작은 경우는 이제 분모로 들어간다 했어요. a에 어떻게 돼요? n- 이제 부호가 빠졌으니까 a의 n-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호가 빠졌으니까 앞뒤가 좀 뒤바뀌겠죠. 그래서 여기가 n-n분의 이런 형태로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네, 이렇게 이제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냥 조금 더 봐보죠. 세 번째. 네, 옆에다 써볼까? 네, 세 번째. a의 지수법칙 중요합니다. a의 m제곱이 있는데 얘를 n번 거듭제곱했대. 얘는 어떻게 되기로 했죠? a의 m n제곱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기억하죠? 네, 이렇게 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의 이렇게 써볼까요? b의 m제곱이 있어요. 맞죠? 이건 사실 뭐의 제곱이랑 똑같아요? a, b의 m제곱이랑 똑같다. 이것도 기억나죠? 네, 그죠? 네, 이런 것들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지수 법칙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런 지수 법칙을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죠? 네, 지수 법칙을 이용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잘 보면은
지수법칙을 응용하면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이너스 2의 몇 제곱? 세제곱. A의 세제곱, B의 6제곱을 가준다. 그럼 얘가 세제곱 하면 뭐니까? 마이너스 8이 되니까.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각각을 무슨 법칙을 써줘서? 분배 법칙을 써줘서 잘 적용을 하면 되겠죠. 네, 중요한 게 이 지수 법칙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지수 법칙도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연산 법칙도 이제 했고,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도 하나씩 차례대로 연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다항식과 다항식 곱해줘서 EX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전부 다 곱해줘야 되죠. 네. 표현되어 있네요. EX에 대해서 곱해주고, 그 다음에 3에 대해서도 쭉 곱해줘서 분배 법칙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하기, 즉 무슨 법칙? 결합식 또는 지수 법칙을 활용해주고, 마지막 핵식은 유라 뭐로 정리해줘야 돼? 동류원끼리 정리해주면 되겠다. 네, 여기까지도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네, 솔직히 여기는 중학교 내용이랑 이제 표현만 다를 뿐, 중학교 때도 사실 다 했던 내용이죠. 어느 정도는. 쭉쭉 가보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을 좀 정리해보죠. 다항식의 계산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그죠? 네, 이거 1번 무슨 법칙이죠? 지수 법칙이죠. 예,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꼼꼼하게 쌤이랑 아까 정리했던 거예요. 네,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뭐 한다? 더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거듭제곱의 거듭제곱 지수끼리 곱한다. 곱과 목의 거듭제곱 지수를 뭐 한다? 분배한다. 나눗셈에 대해서는 지수를 빼주는데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있겠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주시고, 천천히 정리해 주세요. 괜찮습니까? 네, 괜찮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쭉쭉 진도 빼보죠. 다음이 성립함을 보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A, B가 BA돼요. 그럼 이제 뭐라 써주면 될까? 1번은 쭉 가볼까? 어떻게 써줘야죠? 그죠? 네, E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뭐임을 밝히면 돼요? EX 플러스 1임을 밝히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이건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전개하면은 당연히 저항과 우항이 똑같고요. 이제 특히 3번 같은 경우도 보면은 무슨 법칙을 해줘야겠어요? 분배 법칙을 성립함을 이제 증명을 하고 있는데, 그냥 식에 대한 이제 다항식, 특히 다항식에 대한 연산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넘어갑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곱셈 공식으로 넘어갑니다. 잘 정리하면서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한 장 넘겨주시고 여유 있게 정리해도 돼요. 어차피 8주 과정이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입니다. 곱셈 공식. 네, 제가 물 한 잔 먹고 할까요? 괜찮습니까? 네. 좀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데. 네, 좋습니다. 곱셈 공식인데요. 이제 곱셈 공식은 물론 전부 다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당연히 맨날 전개하고 있으면 언제 빠르게 계산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곱셈 공식을 암기해 두자인데, 이제 1번부터 4번까지는 언제 배운 거예요? 중학교 때 이미 배웠죠. 네, 사실 5번과 6번 이상의 곱셈 공식도 중학교 심화 과정에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사실 다 나왔어요. 네. 근데 다 나왔지만 한 번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1번 이제 a 더하기 b는 b 제곱은 하고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곱셈 공식이 되겠습니다. a 더하기 b의 제곱. 그죠? 네. 첫 번째 한번 말하면서 해볼까요? 첫 번째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거는 뭐만 바뀌어요? 가운데? 부호만 바뀐다는 거 체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우리가 대표적인 2번 무슨 공식이라고 좀 외웠었죠? 먼차 공식? 합차 공식이라고 꼭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이거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2번 굉장히 중요한 합차 공식이죠. 네. 합차 공식. 합과 차를 곱하니까 a제곱 빼기 b제곱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차 공식을 응용한 버전이에요. 네. 이제 a랑 a 합쳤으면 어떻게 돼? 두 개 곱하면? 그렇죠. 그럼 또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a 4제곱 빼기 1. a까지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a? 그렇죠. 8제곱 빼기 1이 되는 거고 4번까지도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5번은 눈으로 봐도 이제 분배 법칙을 사용하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도 꼭 앞에 거 각 제곱 그 다음에 a, b, b, c, c, a를 몇 배 하겠다? 2배 하겠다까지 기억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곱셈 공식은 눈으로 찍어 외우듯이 보면 좋아요. 그냥 하나하나 다 외우는 것도 좋은데 눈으로 찍어 외우듯이 이제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동류만 정리한다는 거 증명 내용은 전부 다 나와 있고요. 한번 체크하면서 쭉 가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형태도 꼭 기억을 하면 좋겠고 이제 전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전개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언제 한 번씩 다 전개하겠습니까? 1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해보죠. 중요하니까. 그렇죠. x 8제곱 빼기 그렇죠. 이렇게 간다는 거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6번 일단 그렇죠. 그렇죠. 2x와 하나씩 쓸게요. 2xy z 마이너스 2z x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는 것까지 쉽게 확인하면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번입니다. 이제 3차식 곱셈 공식 두 번째인데요. 이제 3차식 이상을 이제 어떻게 우리 활용할 건가? 특히 이제 3차식부터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3차식 곱셈 공식 2.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당연히 이제 앞과 끝은 a치기 가능해요. a 세제곱, b 세제곱. 근데 가운데 형태가 3a 제곱 b, 3a b 제곱 형태로 나타나고요. 이제 다행히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 이거 두 개만 마이너스가 바뀐다는 점 기억할 수 있겠죠. 사실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b 대신 뭐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b 대신 마이너스 b를 집어넣었다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맞죠? a의 세제곱은 부호가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죠. 그럼 b 대신 마이너스 b 넣으니까 a가 바뀐 거죠. 이렇게. b 대신 마이너스 b 넣어도 부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b 대신 마이너스 b 집어넣으면 부호가?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1번만 기억하고 2번은 충분히 응용해서 가져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맞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3번. 이것도 이제 a 플러스 b를 곱했을 때 이제 가운데 거 부호만 좀 다르다. 이건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거가 만약에 유라 플러스면은 가운데 게 뭐다? 마이너스다. 그 다음에 앞에 거 부호를 따라간다. 네 번째도 앞에 게 무슨 수면? 마이너스면 뒤에 거 가운데가 플러스다. 근데 무슨 거 부호를 따라간다? 앞에 거 부호를 따라간다.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은 편리하겠죠? 괜찮죠? 네, 좋습니다.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도형으로 조금 더 이끌어낼 수 있다고요. 한번 요거는 이제 우리 교재 풀면서 한 번 더 점검하고요. 증명 쭉 가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나와 있네요. 네. 여기도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될 때 이제 부호를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은 거다. 그러니까 부호가 당연히 바뀐다는 점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갔고요. 그러면은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어떻게 되겠습니까? x에 그죠? 미안하다. 8제곱이 아니라 2에
해보자. x의 몇 제곱? 세제곱. 그 다음에 3 저거니까 이제 6 x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12x. 그렇죠. 그 다음 플러스. 그렇죠. 하나씩 천천히 해봅시다. 그렇죠. 이건 다 해보자. 2번은 그렇죠. 마이너스 18 18a 제곱 b 그렇죠. 플러스 플러스 18 플러스 18. 아니 앞에 게 12로 뒤로 18 앞에 게 12 그쵸. 여기 부호가 이제 여기를 뭐로 바꿔주고 10 아니지 않습니까? 봐봐. 그죠, 맞죠? 다시 봐봐. 쌤 봐봐. 앞에 건 세제곱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3a 제곱 b잖아. 맞죠? 예, 그럼 앞에 거 제곱하면 4잖아요. 그죠? 그럼 30 몇이겠어요? 그쵸. 좋아요. 가봅시다. 36 a 제곱 b. 그 다음에 뒤에 거는요. 50. 그렇죠. 54. 그죠. AB죠. 빠뜨렸네. A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 그렇죠. 그 다음에 뭐 4번만 하나 합시다. 3, 4번 똑같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7. 그죠. 앞에 거의 부호를 따라간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서 눈으로 찰칵 찍듯이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죠?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이제 세 번째 곱셈 공식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x세제곱 등등 블라블라가 있는데 이제 두 가지 먼저 보죠. 이제 플러스가 있으면은 세제곱은 그대로 가는데 앞에 거는 그냥 쭉 더해주고 이제 x의 개수는 2개씩 더해주고 이제 마지막 상수항의 개수는 3개를 다 곱해주는 거예요. 네, 이거는 각각 더하고 2개씩 짝 찍고 마지막은 3개 짝 찍고 눈으로 그냥 찰칵 외우면 되겠죠. 2번은 또 따로 외우자는 게 아니에요. 2번은 어차피 2번은 이런 어떻게 되는 거야? a 대신에 뭐는 거고 그 다음 b 대신에 마이너스 b, 그다음 c 대신에 마이너스 c 넣은 계산이니까 요거는 있는 그대로 가져가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죠? 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런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쉽게 생각하면은 세 문자의 가운데 뭐가 들어가겠다? 합이 들어가고 여기는 두 문자씩의 곱의 들어가고 여기는 세 문자의 곱이 들어가서 이제 연산이 쉽게 되겠다. 곱셈 공식 세 번째 단계별로 이제 했습니다. 그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2번이 쉬우니까 2번 먼저 연습 한번 해봅시다. 일단 크게 써. x 세제곱 여기 항상 이렇게 씁니다. 먼저 헷갈리니까. 쌤 이렇게 항상 외웠거든요. 이렇게 세팅을 해두고 들어가면 훨씬 쉬워요. 가운데 거 3개 더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9죠. 그 다음 여기는요? 그냥 곱한 걸 쓰게. 그죠? 6, 그 다음, 그죠? 12, 그 다음, 몇이에요? 8, 이거 뭐 하면 돼요? 그걸 더하면 되지. 마지막 세 번째 거는요, 마이너스 20, 세죠. 3개 곱해주면 되겠죠. 괜찮나? 그쵸? 예,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 이렇게 크게 세팅해놓고 풀면은 훨씬, 네, 실수 안 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곱셈 공식을 우리가 세 종류로 나눠서 이제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대망의 네 번째 곱셈 공식입니다. 이제 네 번째 곱셈 공식 굉장히 이제 조금 심한 문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제 첫 번째인데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a제곱, b제곱, c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세제곱 마이너스 3abc의 형태가 되겠다. 네, 이렇게 눈으로 찰칵해서 외워둬야 됩니다. 근데 조금 이거 뭐랑 닮지 않았습니까? 그쵸? 네, 뭐랑 조금 닮아 있어요. 뭐랑 좀 닮아 있죠. 네, 좀 닮아 있는 형태다. 네, 닮아 있는 형태. 뭐랑 닮아 있는지 뒤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눈으로 찰칵. a 플러스 b 플러스 c. 네, 요 형태는 네, 요 형태에서 마이너스 3의 b시다. 이거 특히 여러분들 앞에 건 잘 외우는데 이거 부호 마이너스라는 거
이거 한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두 번째 거 봅시다. 이제 제곱 형태인데 여기 플러스랑 마이너스 곱한 거는 앞에 거의 부호를 따라간다.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그죠? 4제곱 형태 처음 등장했죠. 네. 이렇게까지 하고 문제 한번 또 적용을 해봅시다. 문제 한번 적용해보면 네, 쭉 가보죠. 1번부터 한번 봐보면 지금 아까 우리가 외웠던 곱셈 공식에서 A 자리에 뭐 들어간 것 같아요? X, B 자리에 Y, C 자리에 마이너스 1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나오기로 했어요? 아까 A의 뒷자리가 뭐예요? A의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 A, B, C 이게 결론이잖아. 여기 넣어주기만 해볼까 그대로? 플러스 3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한번 해볼까요? 4번도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앞에 거 따라가기로 했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죠. A의 4제곱 마이너스 부호 잘 봐봐. 부호 앞으로 가서 딱 봐보세요. 부호 딱 봐보세요. 요거 결론이 플러스잖아. 그치? 플러스, 무조건 앞에 거 따라가는 거야. 플러스 4, A제곱, B제곱, 그 다음 플러스 16, B, 4제곱. 그죠? 이렇게 이제 부호를 따라가겠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죠? 네. 여기 기억하면서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곱셈 공식의 이제 확장인데요. 이렇게 4개 정도는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제 곱셈 공식의 확장 공식인데 일단 방금 4개의 곱셈 공식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거기까지 하고 조금 더 확장하는 시간 일단 가져볼게요. 알겠죠? 저희 5분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작.